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에서 2026년 3월 25일 글로벌 투자자에게 필요한 6가지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이 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죠.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한국 금융시장과 직결되는 경고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미국 사모대출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나섰거든요. 국내 비은행 금융기관 자산이 이미 6,213조 원, 명목 GDP의 2.4배 수준까지 불어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모건 스탠리, 블랙록 같은 초대형 금융사에도 환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한국도 그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신 후보자는 이걸 보이지 않는 뱅크런이라고 표현했어요. 2022년 레고랜드 사태처럼 비은행발 유동성 충격이 순식간에 번질 수 있다는 게 핵심 우려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은행 금융 규모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더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 사모대출 위기, 미국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사모대출 펀드에 17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환매 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결국 약정의 절반도 안 되는 5%만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랙스톤, 블루아울, RS 매니지먼트 등에도 줄줄이 환매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선 상당히 불안하겠는데요. 거기에 더해 아폴로 내부에서도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인수된 기업들이 실제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됐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에 빌려준 돈이 달러당 20센트에서 40센트 갖게 회수 안 될 수 있다는 내부 발언까지 유출됐어요. 클리프워터도 포트폴리오의 4분의 1이 AI 위협에 노출된 IT 분야라 자산 처분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금융위기 쪽 이야기가 무거운데 지정학적으로도 큰 움직임이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1조 달러 규모의 기술 투자 동맹 팍스 실리카 콘소시엄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싱가포르, UAE, 카타르, 스웨덴 등이 참여하고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색이 창립 멤버로 이름을 올렸어요. 한국도 여기에 연결돼 있나요?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고려와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11조 원 규모 제련소를 짓는 프로젝트가 팍스 실리카의 대표 사례로 꼽혔어요. 반도체 핵심 소재인 게르마늄, 갈륨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인데 미국 정부가 합작법인 지분 40.1%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다만 대만, 네덜란드, 독일 같은 핵심 제조 강국이 빠져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여파도 산업계에 본격적으로 번지고 있죠. 전쟁 4주차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알루미늄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이 전 세계 정년 알루미늄의 약 10%를 공급하는데 유럽은 수입량의 14%, 일본은 무려 25%를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미 현재 생산업체들이 감산에 들어간 상황이라 업계에선 이르면 6월, 7월부터 자동차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도 이 여파에서 벗어나기 어렵겠네요? 그게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달에만 회사채 만기가 11조 9,999억 원어치 돌아오는데 기업들이 차환 발행을 선뜻 못하고 있어요. 중동 전쟁 이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0bp 넘게 급등했고 AA- 등급 3년물 회사채 금리도 2년 만에 4%대로 올라섰습니다. 연준이 이달 FOMC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시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인하 기대에서 인상 가능성으로 완전히 바뀐 상태고요. 유가가 80달러를 유지하면 한은이 움직이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던데 결국 유가가 핵심 변수군요. 정확합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물가 상승률이 3%대까지 오를 수 있고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국고채 금리가 3.532%로 하락 마감했지만 기준금리 대비 여전히 100bp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죠?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시안 낸드 공장에 4,654억 원을 투자했는데 전년 대비 67.5% 늘은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도 우시 디램 공장과 달렌 낸드 공장에 합산 1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고요. AI가 단순 검색을 넘어 추론, 학습 중심의 에이전틱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고성능 디램 수요가 급증한 결과입니다. UBS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작년보다 40% 이상 늘어난 1조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장 투자를 늘리는 건 의외이기도 하네요.
결국 수요를 따라간 겁니다. 삼성은 시안 공장 주력 공정을 6세대에서 8세대로 전환하고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을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 양산 체제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메모리 시장 자체가 올해 생산 물량이 이미 완판될 정도로 공급 부족 상태라 국내 공장만으론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3호 대출 위기, 팍스실리카 기술 동맹, 알루미늄 공급 충격, 회사채 금리 급등, 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까지 리스크와 기회가 동시에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것도 방치할 수 없는 변수들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글로벌 리포트였습니다.